첫 TV 토론에 나선 신인 해리스가 노련한 트럼프의 평정심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TV 토론회 전 기선 제압을 위해 격렬한 장외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중국인 여성이 남편 이불원 앞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뉴욕시경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금 이 시간 2024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가를 TV 토론이 실시되고 있으며 신인인 해리스가 세 번째 도전하는 노련한 트럼프의 평정심을 깨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토론을 농구 경기 시작 때 심판이 던진 공을 먼저 잡으려는 점프볼에 비유하며 이 공을 먼저 잡는 후보가 향후 50여일간의 대선 판세를 리드하고 결국 백악관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의연함과 침착함, 지식과 논리 정연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의 달인답게 진실과 과장, 거짓의 경계를 넘나드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선을 제압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출신답게 피의자 신문하듯 약점을 공격하는 동시에 자존심을 건드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차피 90분 한정된 시간으로 한번 부정적 이미지가 박히면 바로잡을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간파, 해리스에게 부정적 한방을 씌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을 법과 질서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난민 대거 유입 등 남부 국경 문제로 공략하면서 천정부지의 물가 상승 등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의 3번 도전, 후보 토론에 매우 익숙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사실상 오늘 처음으로 전국 방송에 데뷔하는 격으로 노련미를 자랑하는 트럼프의 평정심을 깨트릴 수 있느냐가 최대 승부 포인트로 지적됩니다. 전 국민에게 이미 익숙해진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국민에게 비치는 이미지가 평생 해리스를 기억할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논리 정연함에 덧붙여 거침없이 활짝 웃는 모습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를 낄낄대는 해리스라고 비판했지만 바로 트럼프의 이 한마디가 해리스를 가장 잘 표현한 말로 오히려 최대 강점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밤 TV 토론을 앞두고 어제와 오늘 낮 양측은 기선 제압을 위한 격렬한 장외 신경전을 펼치며 상대방의 멘탈을 흔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공개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토론장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얼마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지를 말한다면 트럼프에게는 바닥이 없다면서 트럼프를 격하게 자극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트럼프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자신은 트럼프가 미국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해리스를 초강경, 극좌, 마르크스주의자 등 거친 언사를 동원해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카말라 해리스 동지가 트럼프를 혐오하는, 듣기로는 끔찍하고 너무 비싸게 물건을 파는 초강경 극좌 향신료 가게에 가서 통합을 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말이 일반인들이 이해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인지 사람들은 해리스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며 한 줄 요점 정리를 통해 해리스 이퀄 마르크스라는 이미지를 씌우는데 주력했습니다. 또 정신나간 버니 샌더스, 포카혼타스 같은 엘리자베스 워렌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며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면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 토론은 필라델피아에서 90분간 개최되며 양측이 각각 2분간씩 발언을 갖게 되며 논쟁을 이어받으며 두 후보 모두 단 한 번만 실수를 해도 토론 시간이 제한돼 있어 이를 만회할 기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57세 중국계 여성이 남편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에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은 9일 저녁 11시쯤 맨해튼 차이나타운 마켓 스트리트 인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57세 잉주 리우로 밝혀졌고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리우의 남편과 2명의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었고 리우의 남편이 내리자 나머지 둘도 따라 나가 그의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리우가 복도 쪽으로 걸어 들어오자 머리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용의자는 남성의 휴대폰을 가지고 8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의 용의자 모두 도주 중인 상태로 한 명은 검정색 스키 마스크와 반은 빨간색, 반은 검정색인 후드 자켓을 입고 하얀색 스니커즈를 신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한 명은 검정 스키 마스크와 검정 후드 자켓, 검정 바지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아담스 시장 최측근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 경찰국장에 대한 뉴욕시의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의 휴대폰이 압수당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아담스 뉴욕시 행정부는 에드워드 카반의 사퇴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반 뉴욕시경 국장은 FBI가 아담스 최측근 고위 간부들을 포함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는 사실을 들은 목요일 이후로 큰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카반의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였고 지난해 7월 카반을 첫 히스패닉 뉴욕시 경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반 뉴욕시경국장이 계속해서 직책을 다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담스 시장은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 그 누구도 어떤 것을 장담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한다며 만약 자신이 에디를 선택한다면 그건 그의 경험과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가 해온 것들을 보고 선택한 것일 거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주요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카반 국장은 수일 내로 사퇴할 예정입니다. K가디언스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파격적인 세일과 함께 푸짐한 사은품 행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퀸즈 코리아 빌리지에 위치한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오는 24일 창립 2주년을 맞아 특별 감사 세일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K가디언스 그리움 5종 1세트를 구입하면 그리움 5종 1세트와 매직 커버와 마스크팩 2박스와 고급 스카프를 제공합니다. 또 달팽이 2세트와 그리움 5종 1세트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는 매직 커버와 마스크팩 2박스, 고급 스카프, 명품 토트 가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최미경 대표는 지난 2년간 꾸준히 찾아준 고객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프로모션을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 피부를 갖고 제 얼굴을 갖고 만든 화장품이다. 그래서 K가디언스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선보였습니다. 바로 2년 전일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벌써 2주년이 됐네요. 여러분들한테 생일 축하 받고 싶고요. 그리고 또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저희 화장품을 많이 이용을 해주신 거에 감사함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번 행사가 고객분들에게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화장품 선물 받고 싫다는 분은 없었을 겁니다. 네, 써보시고 좋은 분들한테 또 이렇게 내가 정말 선물해드리고 싶은 좋은 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며느리나 딸이나 아니면 사이한테도 네, 이건 남녀 공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걸 꼭 보시는 분들께서는 선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생일 축하 겸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 기회에 좋은 상품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 대표는 K가디언스의 첫 번째 바람은 이 좋은 상품을 미국 내 한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써보시고 만족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 주류에서도 제품력을 인정받아 누구나 쓸 수 있는 화장품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대선판이 리셋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였던 고령 리스크가 이제는 되레 자신을 옥죄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 내내 끊임없이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를 집중 공격했고, 결국 지난 6월 말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눌한 말투 등으로 이 같은 리스크가 현실임을 보여주면서 결국 후보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퇴장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치던 고령 리스크는 이제 트럼프 자신의 몫이 됐고, 오늘 밤 토론회에서 그 자신이 고령 리스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처지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세로 81세의 바이든 대통령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고령이며, 해리스 부통령은 59세여서 20살 정도 나이가 많고 대통령이 되면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됩니다. 더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패널의 질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렵고 연관성이 있는 단어를 합리적으로 조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주장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 역시 고령으로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시절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스테파니 그리썸도 첫 TV 토론을 잘 넘기겠지만 그의 횡설수설이 확실히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나이 때문인지 정신쇠약 탓인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연방대법원 결정의 타당성을 따지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미국은 헌법상 엄격한 삼권 분립이 보장돼 있지만 민주당이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 특권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7월 1일 결정과 관련해 오는 24일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빈 위원장은 의회는 대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결정의 위험성에 대해 눈을 감을 수 없다며 우리는 극우적 판결이 미국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강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행위 중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내에서 이뤄진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 면제를 받고 그의 공적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사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하고 항소 법원에 공적 행위의 범위를 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기소된 4건의 재판 대부분이 공적 행위 면책 특권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며 판결 연기, 재판 보류 등으로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크게 덜어낸 결과를 초래했으며 단 한 건도 대선 전 판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헌법을 무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삼권 분립하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개입하려 하는 시도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민주당 측이 되려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대형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19% 상향 조정하려다 9%로 낮추는 등 은행권 자본 규제 방안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준과 연방이해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은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으로 지정이 된 8개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종전 대비 9%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의 마이클 박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오늘 이 같은 변경 사항을 발표했으며 이는 당초 자본금 강화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은행의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형은행 자본금 요건을 19%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은행권의 전방위 로비로 좌절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규제안을 대폭 후퇴시킨 것은 은행권과의 기나긴 법정 다툼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폭 후퇴한 자본 건전성 강화 방안이 연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를 철회,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비 값을 걱정을 하는 미국 소비자가 4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크레딧 카드 연체는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8월 소비자 기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향후 1년 물가 상승률이 연 3%, 향후 5년간 물가 상승률이 연 2.8%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달 조사와 같은 수준입니다. 또 내년 물가는 휘발유와 주택 임대료, 의료비가 크게 오르고 식료품값과 대학 등록금도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향후 3개월간 부채를 갚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이 3개월 연속 증가, 13.6%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은 물론 2022년 4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실직 걱정이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 역시 낮아지는 등 상반된 답변을 보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내 실직할 가능성은 13.3%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12개월 평균 13.7%보다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실직 시 재취업할 확률은 52.3%로 전달보다 0.2%포인트, 12개월 평균보다도 1.6%포인트 각각 낮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소비자 대출 총액은 전달보다 255억 달러 늘었고 신용카드 빚이 106억 달러 늘면서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차량 할부와 학자금 대출 등 리볼빙 부채도 148억 달러 급증, 1년여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 비율이 9.05%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자동차 할부금의 한 달 이상 연체 비중도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가 악화되며 채무 불이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 내 사무실 공실률은 20.1%로 197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부동산 데이터 업체 트랩에 따르면 지난 7월 미 오피스 빌딩이 담보한 모기지 증권 가운데 8% 이상이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조사에서도 올해 1분기 380억 달러 규모의 오피스 빌딩 관련 대출이 채무 불이행 또는 압류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근로자 3명 중에 1명은 일부 또는 모든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등 재택근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사무실의 32%가, 텍사스 오스틴에선 23%가 비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관계자는 앞으로 오피스 빌딩의 채무 불이행과 압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자, 대형은행, 소규모 또는 지역은행 등의 채권자는 금전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자자의 경우 보험회사와 사모펀드 등의 기관이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주는 하와이주이며 뉴저지주는 5위, 뉴욕주는 23위로 조사됐습니다. 유엔과 갤럽, 옥스포드 웰빙 연구소가 발표한 2024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이며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이며 미국은 23위, 한국은 52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는 재정 안전성, 범죄율, 의료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한 것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또 세계 인구 리뷰가 근로시간, 고용 안전성, 정신질환 등 31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미국 50개 주 중 가장 행복한 주는 하와이주로 66.3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메릴랜드, 미네소타, 유타가 뒤를 이었으며 뉴저지주가 5위로 사실상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도 7위, 커네리컷주는 10위, 플로리다주가 18위, 조지아주 19위인 반면 뉴욕주는 23위에 그쳤습니다. 또 미국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주는 가장 가난한 주로 알려진
웨스트 버지니아주로 행복지수가 하와이주의 절반에 불과했고 루이지애나주, 알칸사스주, 켄터키주 등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에서 하와이는 성인 우울증 발병률이 12.7%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뉴저지주가 그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링컨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러시아어의 양방향 통행이 1시간 반 동안 중단되고 수백 대 차량이 터널에 갇히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제품 미국 내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DJI 제품 구입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자 배우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뉴욕시 교도소에 복역 중인 헐리우드 거무의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어제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켜 벨보 하스피탈로 긴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8일 오후 8시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의 오웨스트 에드설 블러바드와 하일랜드 애비뉴 교차로에서 70대 한인 여성 2명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FDA는 2024-25 시즌 대비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고 이달 중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백신에 관한 문의는 KCS에서 가능합니다. 학자금 전용 투자 저축 계좌인 529 플랜 계좌의 용도가 늘어나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육대출의 이자 지불이나 로스 IRA 계좌에도 입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맨하탄 53가에 위치한 공립도서관에서 오는 14일 12시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리스 정부는 여름 성수기에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에 1인당 20유로의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0분입니다. (2024년) 강원 홍천군 뉴욕 특판 행사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양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특판 행사에서 홍삼전과 홍삼 농축액, 홍삼 캔디, 검은깨 강정, 찰옥수수, 이로운 3분 강된장, 현미 멸치 칼국수, 보리 멸치 칼국수, 홍천잣 등 홍천군의 특산품들이 대거 판매됩니다. 지금 바로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를 방문하세요. 한국 고유명절 추석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은행들이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뉴뱅크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PCB뱅크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뉴밀레니엄은행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9월 1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